네, 통상부터 외교까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저지를 위해 정부가 각종 채널을 총동원했지만 줄줄이 빈손 귀국했습니다.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관보에 게재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는데 네. 카운터파트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빈손 귀국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동안 이 한미 간의 관세나 통상 협상에서 직접 카운터파트를 못 만난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미국 측 자체의 정말 스케줄 사정 때문인지 예. 아니면은 조금 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예. 어쨌든 미국 측의 확실한 언지를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 관세나 통상 관련 협의들이 계속 지금 불투명 성이 계속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여 본부장은 그리어와 3주간 5차례 접촉했다고 밝히면서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네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그 말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관세를 보통 부과할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잠재적인 적대자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고요. 이게 대부분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을 겨냥한 거겠죠. 두 번째는 협력자지만 일종의 거래를 필요로 하는 경우인데 이게 우리 경우거든요. 다시 말해서 타격을 주는 것보다는 결국 더 좋은 조건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겠다라는 게 주목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적으로 지금 관보에 게재하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밝혔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관보에 게재가 되더라도 이걸 조건부로 지금 달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시행 기간은 또 유예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죠, 그 여전히. 부분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일단은 앞서 산업, 외교, 지금 통상까지 외교 각 수장들이 한 번씩 다 급파가 됐는데도 별다른 걸 갖고 오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힘겨루기인 건지 결국에는 관보까지 게재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두고 좀 설왕설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예. 지금 특히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냐 여기에 대한 파악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각 장관들이 지금 안보 통상 장관들이 다 이제 카운터파트를 만났지만 지금 뚜렷한 대답을 얻지 못한 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카운터파트들이 각기 자기 분야에 대한 이익에 주로 골몰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확실하게 특히 이 외교 파트는요. 이 관세 파트 가지고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 이제 관할권, 터프에 대한 존중 문제 때문에 예. 쉽게 언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또 역으로 이 관계 장관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걸 얻어내야 됩니다라고 자기 관할권 내에 있는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분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데 먼저 주력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현 장관과 루비오 장관 회담 결과 발표에서 이제 네. 미 국무부는 관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본인의 담당 구역이 아니어서 빠졌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지금 루비오 장관이 현재 이걸 쉽게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결심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예, 이렇게 또 협상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달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한국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 준비 중이다. 네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데 이제 관보에 게재된다 하더라도 인상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관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루틴한 행정 절차의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지금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은 지금 지난 월요일 날 그렇게 SNS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온 상태고 언제 그게 발효가 될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이 관세 인상
시점이 뭐 즉시로 인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뭐 1개월, 2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계속 긴밀하게 미측과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한테 국익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 부원장께서도 어떻게 조건부로 해서 관보 게재를 조금 네네. 틀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부 대응도 단순히 관보 게재를 막는 거에서 관보 게재 조건부를 덧대는 전략으로 그렇죠. 수정해야 예,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앞으로 협의 여지는 계속 남아 있고요. 근데 지금 예. 하나 아쉬운 거는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얻고 싶어하는 게 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의 수장들이 자기 카운터파트를 만나서 협의하는 것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만난 협상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그래도 내세우는 가장 큰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네. 투자냐, 예.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이익을 바라는 거냐, 아니면 안보 분야에 다른 그게 있는 거냐, 아니면 투자 중에서도 뭐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얘기되고 있는 국내 입법화의 문제냐, 예.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불만의 문제냐, 이런 것들을 미국의 카운터파트하고 협상하는 거하고 못지않게 지금 협상했던 각 부처 장관들이 실적으로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지금 매겨봐야 될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뭐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 뭐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네.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이 주 요인이라고 보세요?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외형적으로는 지금 나온 거는 그 입법 지연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 얘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실제로 이건지 아닌지도,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될 때 관세 문제가 그동안 부딪히면은요, 한미 간의 그 작년 하반기부터를 보게 되면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럼 뭔가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 파악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타결은 됐는데 여전히 뭔가 지금 미국이 더 지금 얻어내고 싶은 게 있다라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미국 측에서 우리 측에 그 관보 초안 마련 사실 통보하면서 그 실행 기간, 실행을 처음으로 실행하는 그 시점을 수주 이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간을 좀 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협상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보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보통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법이 조만간 예. 수주 이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몇 주, 뭐 딱 수주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이걸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줄 테니까 예. 한번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그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시간 지나면 이제 곧바로 시행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미국 자국 상황에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대법원에 이제 관세 관련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앞두고 500조 투자를 못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는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이게 관세 부과가 잘못된 거라고 나오면 그럼 그 부분들이 다 취소되는 거냐. 예. 그럴 경우에는 급하니까 먼저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러나 대법원에서 관세 판결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나오더라도요. 실질적으로 통상이나 관세 문제를 가지고 미국 행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옵션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슈퍼 301조 같은 경우죠. 예. 그런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든가 기존에 이미 입법화된 수단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꼭 이 관세 판결을 의식을 해서 미리 압박을 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성급하게 어떤 관련 입법이나 투자 약속을 서두를 게 아니라 그 판결 내용을 좀 보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아니요, 그게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관련된 목소리를 듣고 예. 부원장님 의견도 다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뭔가 짜증이 난 거 조급한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품목을 하거나 예. 수입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 관세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IEPA라 그래서 이제 예. 비상시 입법인데 비상시 경제권인데 이거는 위헌이다. 지금 된 상태고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나와 버리면 우리만 비준하고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되면 우리만 법에 묶이게 되는 아주 그 이상한 상황이 되거든요. 하는 척만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그 판결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미국이 만약에 짜증나고 조급하기 때문에 저런 상황을 취했다면 지금 협상 문제가 그 작년 이제 한 6, 7월처럼요. 상당히 많은 무역 상대국들하고 걸려 있는 상황일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주로 한미 간에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급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부분들을 한미 간의 양자 간에 있는 부분에서의 이익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저는 그거는 좀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네. 보는 문제를 보는 겁니다.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좀 지연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판결 보고하자. 예.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더 그 큰 계산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일본은 미국과 투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좀 더뎌서 재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데 그 점도 뭐 일부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런데 이 그동안 미국이 이 진행해온 관세 협상 관련된 양자 협정이 동일한 기준 하에서 동일한 속도로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엔 또 한계가 있겠죠. 워낙 갑작스러운 발표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네네. 건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구윤철 부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올해의 대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 더 발끈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글쎄 근데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특히 대미 투자 같은 경우 상무부 소관이잖아요. 예. 그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 계속 그 대미 조기 투자를 주장을 해왔고, 차제에 그런 면을 조금 더 당기자라는 의도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기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놓고 보다 보면 이 부분만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다른 부분이 또 삐져나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작년 이후에 지금 한미 통상협상 과정을 보면 너무 한 부분에만 그 당시에 집중을 해서 몰입해가지고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해결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의제들이 나오는 거죠. 차제에 좀 뭔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복합적으로 지금 얼버무려져서 트럼프가 재인상 위협을 가한 거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관세를 50%에서 18%로 수직 인하를 했잖아요. 네. 인도는 어떤 전략을 구사한 건가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 그러잖아요. 그 지금 미중 전략 경쟁에서 어느 쪽에도 쉽게 예. 곁을 주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실질적으로 지금 그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서방 중심의 무역 라인 못지않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상당한 그 이 무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역 네.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그 이 경우가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도는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타격을 많이 안 받더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회책이 있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러시아에 대해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조기 이제 종결을 압박을 하려면 지금 최근에 쓰고 있는 카드가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서 좀 협상을 하기 위해서도 인도는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맞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속내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관세 재인상을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우리 국회에서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네네. 있다는 지적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앞서 저희가 그 국회 연결해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특위가 가동이 됐습니다. 이 특위가 가동된 이후로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체 관세 재인상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뒤로 물러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물러선다기보다는 항상 조건을 완화하거나 한 예. 것들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어요. 예. 남아 있고 차제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 종합적인 대차 대조표를 보자는 거예요. 관세만 원하는 건지 예. 정말 투자를 원한다면 주로 또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건지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설득 논리하고
대응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미중 정상이 2달 만에 통화를 했는데 네네. 이 시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그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화상회담 직후여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미중 전략 경제가 중요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서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공조하는 모양새는 조금 떨어뜨려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세계 질서에 있어서는 경쟁자지만 중국과도 일정 부분은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좀 민감한 이슈에서 조금 얼굴 보고 하는 것보다도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우리 석유 사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한 이후여서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중국이 주요 이제 원유라든가 에너지를 수입하는 루트를 보면은요. 그동안 이란, 예. 베네수엘라, 예.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주로 러시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이게 지금 미국의 이익하고 걸려 있는 게 이란은 지금 혹시 지금 이란 내 사태에 개입할지도 모르는 얘기가 나오고 베네수엘라에서는 뭐 마두로 대통령 직접 체포해서 나왔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다른 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가지고 에너지 수입을 가지고 지금 압력 수단을 지금 삼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구상이잖아요. 예.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차제에 예. 중국한테 그러면 자 어차피 지금 이 중국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자기 주요한 원유 수입선에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그럼 우리 거 사라. 예. 우리가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이익도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했겠죠. 네, 트럼프는 지금 석유에 관심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타이완에 대해서 얘기를 네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달라라는 의견을 냈고 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했거든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입장은 그렇구나. 알았다. 알았다. 이 정도의 뉘앙스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근데 또 이제 4월 방중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되게 굉장히 예민한 현안들에 대해서 전화 통화로 이어지다 보면 그런 방중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 중간에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변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만큼 이 국내적으로는 전략 경쟁 와중에서도 중국을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도 뭐 방중 이전 나라도 이런 통화는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서 우리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론이 됐는데 네네. 한국인 그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트럼프가 몰랐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일부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요즘 그 미국 국내로 나오는 게 백악관 실제는 누구다 하는 특히 이제 밀러 부비서실장 얘기도 나오죠. 예. 예. 근데 사실은 대통령제에서 지금 이만한 국내적인 파급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을 대통령이 몰랐다 그러면 예. 그거는 심각한 권력 공백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종의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굿캅 배드캅 게임이라 그러죠. 예. 그 누구 하나에 대한 나쁜 그 원흉을 만듦으로 인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이런 설에는 일부가 내재가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시점입니다. 저 이제 한국인 체포가 작년 9월인데 네. 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필이면 최근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다는 사실을 보도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조지아주 구금 사태 자체가 사실은 이게 불법 이민 단속 문제잖아요. 예. 그게 시작이 된 게 점점 범위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강경화되면서 최근 총격 사건이 예, 지금 있었죠. 상황이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 사태를 초래했는지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미국 국내에서도 이거 자체가 사실은 민주적인 가치 자체를 지금 훼손하고 있다라고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누군가는 지금 스케이프고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럼 트럼프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한데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는 아이스의 대규모 단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강경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어떤 속내일까요? 네,
방법은 지나쳤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이면 단속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최근에 거기에 대한 그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네.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각종 그 영향력 있는 그 배우들도 그렇고 스타들도 그러니까, 그렇고 예. 반대 목소리 냈는데. 이 방식을 바꿀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기조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였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마가 세력들의 핵심 그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의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조금 그 단속 방법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불법 이민 부분에서도 인권이라든가 이 부분 고려해가지고 조금 그 고려하라는 게 지금 요구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방법은 조금 온건한 쪽으로 고려해 보겠지만 지금 불법인 단속하는 기조는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반트럼프 움직임 확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대한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그렇죠. 하던데 네네. 어떻습니까? 근데 현재만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금년 이제 그 말로 예정돼 있는 중간 선거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보궐 선거에서도 보면 결코 트럼프 대통령한테 좋지만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지지율은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던 쪽은 그대로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공화당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마가 세력 내에서도 이탈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코 좋은 징조는 아니죠. 다만 그러면 이런 그 지금 미국 국내의 정적인 그 어떻게 보면 혼란이라든가 난맥상 속에서 미국 민주당이 그러면 믿음직한 대안 세력으로서의 지금 그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 또 그 부분이 잘 부각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중간 선거가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확언하기는 이른 단계라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영화 멜라니아 네. 여사의 영화가 그 아이스 규탄 시위 벌어진 1월 30일 개봉했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또 기현상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영관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요. 배급사가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그 이 상영률이 그 관람객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지금 이 측면에서는 지금 개봉관 아마존 측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정적으로 페이버를 주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두 번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일대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이 발언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차별화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난국을 상쇄하는 효과는 간접적으로는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상영자 수가 그 관람객 수가 확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는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지나친 해석 같아요. 네, 뭐 10년 내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최고 개봉 그렇죠. 성적이다 뭐 네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영화로 인해서 멜라니아 여사가 거대한 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로 배급사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에 정말 이렇게 많은 상영관을 그 배분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지금 멜라니아 여사의 그 포스트레이드라는 직위를 감안하지 않으면 가능한 거냐? 이거 사실상 지금 그 아마존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아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나와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높은 그 이 관람객 수의 배경에는 사실은 광범위하게 산재돼 있는 미국 각지에서의 상영 관수가 많다라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비난도 완전히 부당하다고만 할 수가 없겠죠.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